회사 가서 친구랑 나눠 먹어? LG 배터리 좀 같이 투자자랑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강입니다.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인적 분할, 여기 있는 인적 분할과 그리고 물적 분할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적 분할은 기업과 주식을 완전히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분할된 주식을 기존 주주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인적 분할하면 LG화학 주식도 주고 LG에너지솔루션 주식도 이 LG화학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한테 주는 거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주식으로 쪼개지고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는 LG화학 주식,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모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따로 청약 상장에 막 공모하고 요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막 공모 청약하듯이 그렇게 공모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 막 대표 배터리 기업이지 LG화학의 그 배터리 부문을 그 주식을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인적 분할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부문을 분사한 다음 자회사로 두고 그냥 LG화학이 모든 배터리 부문의 주식을 후루룩 꿀꺽 한 겁니다. LG화학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증권사는 일단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회사로 두게 될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배터리 부문이 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고 돈이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LG화학 주가가 계속 크게 빠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는 일은 빅히트가 상장을 했는데 BTS가 자기들 스스로 회사 세워서 나가고 방시혁이 BTS 회사를 지원한다고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증권사가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LG배터리는 자회사에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공모를 거치면서 엄청난 이제 증권사들은 미리 막 공모에 크게 참여를 하죠. 증권사에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되니까요. 손해볼 게 없죠. 그러면 세계 1위를 지켜나갈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청약이 몰릴 겁니다. 기관은 공모주 청약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죠. 그런데 지금 LG화학 주주들은 이런 공모를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가치가 오르면 모 회사인 LG화학의 가치도 조금은 오르겠지만 뭔가에 희석돼서 한 달이 건너다 보면 그 이익은 그만큼 없어지게 되겠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 다음에 빅히트 주식을 가질래? 아니면 빅히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 주식을 가질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빅히트 주식을 그냥 가지겠죠. 한 달이 건너고 있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넷마블 주식을 가질래요?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배터리 보고 LG화학을 매수했더니 배터리 쪽에서 내보낸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 무조건 나쁜 거냐? 인적 분할이 무조건 좋은 거냐? 만약에 지금 인적 분할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기존 주주들은 엄청나게 좋죠. 분할된 LG에너지솔루션 이 배터리 부문의 주식도 공짜로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죠. 얘가 뭐 따따따따따 상 막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측면에선 엄청나게 그 기대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된 회사는 기존 이 모 회사, 그러니까 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되면 이 LG화학과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회사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적 분할된 회사는 그냥 별개의 회사라는 거죠. 새로 분할된 회사에,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새로 공장도 증설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여기에 재투자를 하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돈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요 기존에는 이제 LG화학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LG화학이 쌓아둔 돈이 많잖아요. 여기서 돈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요걸 이제 키워갔죠.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키워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이건 이제 별개 회사니까 여기에서 돈이 건너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서 돈을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오직 혼자 꾸려나가야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유상증자하고 뭐 하고 막
굉장히 힘들어지죠. 배터리 부문은 매년 계속 증설하고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혼자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을 더 팔던지 뭐 이런저런 투자금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니 증권사 주장이 또 그럴듯합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LG화학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빠방하게 받아가면서 계속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향후 1년 정도는 현 상태로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 계속 지원을 하면서 배터리 부분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 증권사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내 주식의 가치를 보면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는 이 배터리 보고 여기 LG화학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이 배터리를 뚝 띄어서 LG화학 혼자 그냥 호로록 한다니까 말이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번 LG화학 주가 폭락이 오히려 매수의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등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막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거 보면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 혼자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온전히 갖고 싶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스러운 시점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돈을 끌어올 방법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이 LG화학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대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두고 이야기를 한번 차트를 봅시다. 이때 16일 날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쭉 빠졌죠. 이날 5% 빠지고 이날 6% 빠지고 했는데 요 6% 빠지면서 목요일날 요 6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말아서 올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이틀 동안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뉴스는 계속 증권사 모든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는 아니다, 호재다,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3% 이상 이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횡보하거나 뭐 출렁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V자형 반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LG화학이 지금 낮게는 20만원 한번 찍었었고 보통 30만원 선이죠.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때부터 테슬라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막 그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기차 배터리 LG화학이 세네, 짱짱하네. 그리고서 이번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테슬라가 막 급등하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만들고 있는 LG화학 때문에 요게 이제 배터리 때문에 이만큼 오른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30만원, 40만원, 배터리 때문에 40만원 하던 주가가 78만원, 거의 80만원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간 거라고요. 이게 이만큼이 배터리가 올린 거예요, 배터리가. 그런데 이만큼을 빼서 자회사로 꿀꺽하고 여기 LG화학에는 오로지 화학만 남아있다? 예전에 배터리가 주목받지 못했을 때 화학만 남아있을 때 주가가 어땠다고요? LG화학에 화학만 있으면 주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배터리를 빼면 이걸 자회사로 넣는다. 뭐 자회사가 모 회사의 뭐 그 기업적 가치는 뭐 그대로 돼 있고 LG화학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오른 이 부분까지 이게 온전히 주가에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 기업의 가치랑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기업의 가치가 LG화학에 똑같이 자회사로 갔는데도 반영이 돼서 지금의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거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걔네도 주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걔네도 장담은 할 수 없죠. 그냥 기업의 가치는 유지될 거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 그렇죠. 기업의 가치, 이 LG화학이 들고 있는 LG화학의 돈은 더 많이 들어오겠는데 그게 이제 이 주가에 얼마나 표시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최근 요 코로나 폭락장 이후로 이렇게 지지선을 그렸을 때 정확하게 여기서 60일 이평선에서 만났는데 여기에서 요선이죠.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 이 선을 뚫고 상승하면 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요 지지선이 깨지면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하락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논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LG화학의 주가 추세를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반짝 음봉 나오고 하루 반짝 양봉 나왔다고 해서 야 이제 다시 반등하나 보다 막 그렇게 서둘러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LG화학이라는 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는 뭐 변화가 없다고 계속 증권사에서는 떠드는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 수급을 함께 살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